일부 유비의 어린 시절과 운명의 씨앗. 유비. 자는 현덕. 그의 풀네임은 유비 현덕. 그는 한나라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라 일컬어졌지만 실제 그의 삶은 부유하거나 귀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탁군 탁현지금의 하북성 탁주시에서 태어난 유비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났다. 그의 집안은 기울어진 지 오래였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 그의 집 앞에는 고목 한 그루가 있었고 어린 유비는 그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주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날이면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이름도 언젠가 저 하늘에 닿을 거야. 이 말에 이웃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린 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난했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은 남달랐다. 집신을 삼으며 책을 읽었고 서당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역사와 고전에 심취했다. 그의 정의감은 또래들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약한 자를 도와주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유비는 지역의 유력한 유생들로부터 학문을 배우며 더욱 식견을 넓혔다. 하지만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황건적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며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졌다. 유비는 점차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도 되는가? 그는 꿈꾸었다. 단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닌 백성을 위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그 소망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2부 도원결의 새 영웅의 만남. 어느 날 유비는 탁현 시장에서 비범한 두 남자를 만나게 된다. 한 명은 호탕하고 의협심 넘치는 장비, 다른 한 명은 엄숙하고 침착한 관우였다. 서로 성격은 달랐지만 세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잔을 들었다. 우리는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란다. 이것이 유명한 도원결이다. 그 결의는 단순한 의형제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바꾸는 씨앗이었고 세 명의 평범한 남자가 위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로 걸어 들어가는 문이었다. 세 사람은 황건적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군을 조직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유비의 리더십은 점차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단순히 열정만으로 바꿀 수 없었다. 각지의 군웅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고 유비의 이상은 현실의 벽에 자주 부딪혔다. 관직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이상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늘 고통이었다. 하지만 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굴욕을 감내했고 때로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백성을 위한 이상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삼부 떠돌이 군주, 이상을 품다. 유비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방의 소규모 세력들과 손잡기도 하고 때론 배신당하기도 하며 그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관우와 장비와 함께한 그의 여정은 늘 배고픔과 위협 속에서 이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조조, 손견, 원소, 원술 수많은 군웅이 할거하던 시기 유비는 자주 강자들 사이에서 밀려났지만 그의 명성은 점점 퍼졌다. 인정 많은 군주, 유비라는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다. 유비는 항상 말했다. 백성은 군주의 뿌리요, 기둥이다. 뿌리 없이 어떻게 나무가 서겠는가? 이 시기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가는 삼고초려로 유명한 장면을 남기게 된다. 제갈량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유비가 그토록 갈망하던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설계해줄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꿈꾸기 시작했다. 타부 익주 정벌과 촉한의 기틀, 제갈량의 조언 아래 유비는 서쪽의 익주로 눈을 돌렸다. 익주는 풍요롭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유비는 전쟁보다는 민심을 얻는 전략으로 접근했고 결국 익주의 민심을 얻어 무혈입성을 이루어낸다. 그곳에서 유비는 드디어 안정적인 근거지를 확보하게 되며 촉한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다.
그토록 바랐던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첫 단추였다. 관우는 형주의 방위를 맡고 장비는 내정을 책임지며 제갈량은 전반적인 전략과 국정을 이끌었다. 삼국지의 삼국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고 유비는 드디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하지만 유비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그의 꿈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세상이었기에 그가 세운 촉한이 그 비전을 담을 수 있을지 늘 고민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밤새 고민에 잠겼다. 오부 형주를 잃고 관우를 잃고 그러나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와의 삼각구도 속에서 형주가 위험해졌고 유비의 형제 같은 관우는 결국 형주에서 패하고 처형당한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크나큰 상처였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이상은 깊이 흔들렸다. 유비는 분노했고 복수를 다짐하며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 전쟁은 유비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이릉 전투에서 유비는 대패하고 병에 걸려 백제성에서 눈을 감는다. 그의 나이 63세, 긴 여정의 끝이었다. 죽기 전 그는 제갈량에게 유언을 남긴다. 양이 내 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라면 그대가 직접 중원을 통일하라. 유비는 단지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의 희망이었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삶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등불로 남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